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바로 뭐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 정치 상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선 후기 가면서 정치에서 어떤 통치 체제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여기서는 한 3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3가지 주제 여러분들이 잘만 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푸실 거예요. 자, 무엇이 됐냐? 첫 번째는 중앙통치체제에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 나오냐? 비변사라는 거예요. 비변사. 자, 비변사라는 건 원래 뭐냐? 이거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라면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외구도. 그러니까 일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엔 다들 일본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있어요. 실제로 만들어진 게 일본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본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는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원래는 준비한 게 이거였습니다. 비변사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대비하자라고 계획만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생긴 게 몇 년도에 처음으로 생겼느냐? 제일 먼저는 1510년. 1510년이면 중종 때인데 중종 때 무엇이 일어나면 삼포외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부산포, 연포, 제포를 조선 초에 세종대왕 때 열어줬던 거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삼포에서 무역량을 늘려달라, 우린 이거 갖고 못한다 하면서 이 왜구들이 은혜도 모르고 사고를 친 거야. 이걸 계기로 비변사가 최초로 설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최초 설치예요. 그리고 이때는 분명히 임시기구였어요. 문제 해결되면 이제 해체하려고 만들었던 기구였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1555년. 일본이 또 사고칩니다. 그게 바로 을묘 외변이죠.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은 진짜로 가끔 한 번씩, 아니 솔직히 생각보다 자주 사고를 칩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임시기구 비변사 만들었다가 해체하고 또 몇 년 뒤에 또 만들고, 이거 귀찮았죠. 그래서 아예 이때가 명종 때였는데 상설기구화 시켜요. 상설기구화라는 말은 이제 비변사 해체하지 마. 비변사는 원래 너희 그대로 계속 있으면서 이제 이 쪽발이 새끼들이나 아니면 여진놈들이 사고치면 너희가 해결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임진왜란이에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임진왜란은 그 전에 있었던 삼포외란이나 아니면 을묘 외변하고는 격이 달라요. 국가 대 국가로부터는 전쟁이 돼버린 거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처리할래? 그동안 일본이 사고치는 건 비변사에서 했습니다. 집합했는데 집합한 관리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가 누가냐? 의정부의 삼정승이 여기 다 들어가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전직 정승들도 여기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육조 판서, 판서라면 여러분들 장관급입니다. 육조 판서라고 원래 6명의 장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조 판서 하나 빼놓고 나머지 5명의 판서가 여기 다 들어가요. 장관 6명 중에 5명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 부대의 장군들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실상부 최고 임시사령부가 된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 임진왜란의 계기로 최고 권력 기구화 됩니다. 최고 기구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몇 개월 만에 끝났다라면 어쩌면 다시 해산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임진왜란만 무려 7년. 거기다가 전후 복구 사업이 수십 년. 그걸 다 비변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할까 그랬더니 호란 터졌어요. 또 복구 수십 년. 이러다 보니까 의정부 삼정승, 육조 판서의 대부분들, 그 다음에 각 부대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비변사로 100년을 출근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가 어디 소속이었는지 이젠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계기로 비변사가 완전히 떠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비변사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의정부 이제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의정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의정부의 짱인 삼정승이 의정부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비변사로 출근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육조. 육조도 자기네 장관들이 몽땅 다 비변사로 가서 장관 얼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육조도 할 일이 없어요. 약화됐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왕권의 약화로 이어지게 돼요. 아니 이게 왜 왕권의 약화로 이어집니까? 원래 의정부가 약화되면 왕권은 세져야지. 에이 그건 모르는 소리지. 의정부보다 이 비변사가 더 최악이에요. 왕권에서 보면. 왜? 원래 왕권을 강화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의정부하고 육조 같은 걸 따로 딱 놔두고 의정부가 너무 세지는 것 같다. 그러면 육조한테 밀어주고 육조가 또 좀 개김성이 올라온다. 그러면 의정부한테 밀어주고 왕이 중심이 될 거 밀고 당기고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관리들이 비변사에 다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 왕이 조절하려고 해도 조절할 사람이 없어. 얘네들이 의견 모아서 갖고 올라옵니다. 이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비변사에서 그러면 야 그거 나 싫어. 그럼 내가 불리해. 그랬더니 한마디 하자. 속으로 이제 와갖고 이제 살장이 아니야 임마. 이미 다 우리 의견 모았어. 네가 아무리 반대해봤자 신하들 의견은 한 군데서 우리 비변사에서 다 모았는데 네가 어쩌려고 이 새끼야. 이러죠. 그러니까 왕이 해? 그러면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신하들이 한 군데, 신하들의 모든 권력이 비변사 한 군데로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왕권 자체가 이제 밀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누가 갖고 놀기 시작하느냐. 자 이거는 붕당 정치. 우리가 다음 강좌부터 이제 붕당 정치를 얘기할 겁니다. 붕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 붕당들이 어디를 장악하려면 비변사를 장악하려고 들어요. 거기다가 이 붕당마저 무너져 버린 게 바로 세도 정치인데 이 세도 정치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몇몇 성씨,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잡는 정치인데 세도 정치, 붕당 정치와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각 붕당들, 붕당 정치할 때 각 붕당들, 세도 가문, 안동김씨, 풍양조씨도 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이러다가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섯 번째, 이 사람이 중요하죠.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은 뭐라고?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뭐라고 봤느냐? 다른 게 아니라 조선이란 나라는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왕권이 단단하고 그 왕권이 정치를 받쳐주고 나라를 받쳐줘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이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끼고 이 왕권을 흔들리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한 개혁으로 무엇을 하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 비변사를 축소시켰다가 폐지해버리게 됩니다. 비변사는 결국 누구 손에 박살나느냐? 바로 흥선대원군 손에 끝장나게 돼요. 비변사가 이렇게 맛이 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보셨으면 됐고요. 그래갖고 비변사 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본이나 여진의 침입에 대비한 임시기구로 만들어졌고 삼포회란 때 최초로 임시기구로. 하지만 을묘외변 때 상서기와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최고권력기구와. 이것 때문에 의정부 약화, 그 다음에 육조 약화, 왕권도 약화, 비변사 외에는 다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원군이 없애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가 있었느냐. 이제 군사제도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 하면 중앙군에선 오군영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돼요. 오군영. 이들은 바로 중앙군입니다. 중앙군의 변화인데 원래 조선 전개는 5위라는 5개 부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5위는 솔직히 말하면 임진왜란 중에 완전히 개작사예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꿔야 돼.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임진왜란 중에. 임진왜란 때 바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훈련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훈련도감. 훈련도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훈련도감은 언제 만들었느냐. 임진왜란 중에 만들었고 누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 일본군에 왜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예요. 그래갖고 무엇을 키우느냐. 포수, 사수, 살수 얘네들을 키우게 돼요. 포수, 사수, 살수. 포수는 이 왜군이 조총 갖고 왔잖아. 우리도 조총을 개발합니다. 그래갖고 조총 부대로 만들어진 게 포수고요. 사수는 활 쏘는 부대, 살수는 칼이나 창 들고 와 하고 달려가는 부대가 바로 살수예요.
숫자가 셋이기 때문에 삼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삼수병이라고도 부르고, 솔직히 임진왜란 전쟁 중입니다. 이때 백성들한테 왕이 만약에 한마디예요. 정부에서. 야,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싸워줘야지. 다들 나와.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이들은 돈을 받는, 봉급을 받는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가 되냐? 인조반정을 일으킨 인조 때 5개 중에서 3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첫 번째가 총용청, 그 다음에 수호청, 어영청 해갖고, 어영청은 인조의 아들인 효종 때 북벌운동의 핵심 부대였죠. 어영청도 오군영의 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숙종 때 만들어진 금위영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금위영.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오군영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나열해 드린 건 여러분들한테 이거의 특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조선의 군사제도는 의무병제가 기본 바탕이에요. 근데 점차 이제는 무슨 군이나 되어가느냐? 직업군이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직업군이나 되어갑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의무병으로 오는 사람보다 돈을 주고 봉급을 주고 이제 군인을 샀어야 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필 인조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왜? 인조는 여러분들 무엇을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금에서 광해군에 복수를 한다라고 쳐들어온 게 정묘우란. 그 다음에 또 한 번 쳐들어온 게 병자우란. 거기다가 이괄의 난도 있었고. 자, 가만히 보니까 인조 때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위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총영청, 수호청, 어영청은 이 인조 때 만들어진 서인 정권의 위기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요. 이괄의 난 이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호라는 정묘란 이후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위한 부대라기보다는 서인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많이 해요. 서인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부대가 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훈련도감이 만들어져서 금위원까지 만드는데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아니 무슨 부대 5개 만드는데 100년 이상 걸렸느냐? 이건 오군영으로 숫자를 맞춘 게 아니라 어쩌다 만들다 보니까 5개가 맞춰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드는 거 보니까 계획에 의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임기응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지방군. 지방군은 여러분들 소고군 체제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건 지방군이에요. 그런데 이 소고군 체제가 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무슨 체제가 있었느냐? 조선 전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조선 전기에 뭐가 있었냐면 진관 체제랑 재승방략 체제가 있었어요. 진관과 재승방략이라는 건 뭐냐?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계도야.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다가 병영을 설치하고 바닷가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다가 수영을 설치해요. 병영은 육군사령부, 그 다음 수영은 해군사령부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이 병영과 수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을 지키는 지역을 몇 개의 거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한 개의 거진에서는 다른 지역은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 동네만 맡으면 돼요. 다른 동네는 관심 안 둬도 됩니다. 우리 동네만 우리가 방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약점이 하나가 드러났어. 왜냐면은 병력을 한 군데 몰아놓는 게 아니라 분산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의 병력은 그닥 숫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네에 거진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전병력, 한 380명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380명 중에 한 명이야. 왜군이 15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떡할 거야? 국가의 부르시려면 이 한 목숨 그냥 내놓고 싸워야지. 당연히 저는 비록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죽겠죠. 하지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죽을 것입니다.
멋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잘 싸워야지. 이길 수 있도록 싸워야지. 질 경기를 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어떤 친구? 15만 명이요? 저 혼자서도 이깁니다. 이 학생은 수업이 급한 게 아니라 병원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못 이겨요, 15만 명. 알겠죠? 15명도 못 이겨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어떤 거? 도망친다. 그렇죠. 도망친다는 대답이 나올 수 있죠. 그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도망친다도 아니고 난 뭘 해야지 고민하는 친구는 이제 선택권이 하나 남았는데? 뭐? 15만 명이 들어오는 순간 쪽발이 만사를 외치면서 어떡합니까? 적군을 15만 380명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항복한다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진관체제의 약점은 병력이 딸린다 싶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어차피 못 이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합치면 많은 병력을 분산시켜 놓는 바람에 그냥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재승방략으로 바꿨습니다. 재승방략은 자, 유사시가 되면 전쟁이 터지면 약속된 장소에서 거기 한 군데를 결집을 해요. 그럼 중앙에서 장군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끌고 내려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군을 끌고 와서 적 대군과 붙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됐냐? 완전 박살났죠. 신립 장군이 서울부터 충주까지 재승방략을 썼어요. 그래갖고 병력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에서 외 대군, 적군하고 딱 부딪혀갖고 이기셨으면 되는데 지셨어요.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주부터 서울까지 병력이 싹 전멸당한 거야. 그래서 충주서부터 서울까지 100km가 넘는데 그동안 전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우리가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21일 걸렸어요. 그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게 바로 재승방략이죠. 물론 신립장군은 정말 용감하게 싸우셨고 거기서 전사하셨고 당당하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게 바로 재승방략의 한계점을 보여줬죠. 이렇게 대군 내려갔다 한 번에 치면 여러분들 지자마자 무엇 해야 돼요? 전쟁 포기, 지지쳐야 됩니다. 지지쳐야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소고군 체제로 바꿉니다. 소고군 체제는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다 들어가냐?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려운 말로 양천훈성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양천훈성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지역의 진관을 복구합니다. 재승방략은 한 방 맞으면 그냥 KO 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갖고 진관을 다시 복구해갖고 지역방어 체제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러면서 제대로 가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양반들은 또 빠져나갑니다. 얘나 지금이나 이상해. 있는 집, 권력 가진 인간들은 몽땅 다 군대 안 가고 이상한 짓 합니다. 우리 사회에선 그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는 또 상민들과 노비들, 하층민만 남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긴 하죠. 어쨌든 조선 후기에는 이 소고군 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건 세 가지. 비변사, 그 다음에 오군영, 오군영 훈련도감, 그 다음에 소고군 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즘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가에서 처리합니다. 이름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들 변방의 방비, 변비 이러지 마세요. 하지 마. 변비 아니야. 비변입니다. 비변. 비변사죠. 과거 시험에 대한 판정이나 왕비나 세자비의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에서 합니다. 비변사가 세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비변사 강화. 그렇다면 언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재신과 추신이 모여 국정을 의논하였다. 이거는 제초회의라고 불리는 도병마사. 언제입니까? 고려입니다. 고려니까 안 돼요. 삼포외란의 계기로 상설기구화 되었다. 무슨 소리예요? 상설기구화 된 건 을묘외변이고 삼포외란 때는 임시기구죠. 그 다음이 을묘외변, 외변까지 써야 되는구나 여기는.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철폐하였다. 딱 맞는 얘기죠.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체제가 강화되었다. 의정부와 육조는 막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언관이라고 불렸고 간쟁, 공박, 서경의 권한을 행사한 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사관원이죠. 사관원. 3사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에 들어갈 군사조직으로 옳은 것 해갖고 나가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군사조직.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조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이다. 이들은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훈련도감이라는 거 바로 알죠? 훈련도감. 별무반은 윤관 장군이 만든 건데? 그래갖고 동북구성을 개척했죠? 그 다음 별기군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개항 이후에 만들어진 신식군대예요. 그 다음이 지방에도 나를 설치했는데 신분을 막론하고 위로는 양반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었다. 양턴 혼성군이고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소고군이 되겠죠. 답은 2번이고 영진군은 조선 전기의 지방군. 그 다음에 총용청은 오군영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조선 전기의 무한인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확인하셨죠?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